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혼자 늙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매달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혼자 있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섰고,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외롭고 불행한 일이라면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왜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져만 갈 때 찾아오는 그 쓸쓸함이 외로움입니다. 이 감정은 사람을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작가의 생각과 대화하는 듯한 몰입의 순간, 천천히 걸으며 바람과 나무와 교감하는 산책길. 이런 순간들은 혼자여도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 자신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같은 혼자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이는 외롭고 또 어떤 이는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혼자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평생을 배우자, 자녀,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일수록 홀로 보내는 시간이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대화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스스로 채우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외로움 대신 고독을 느낍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자유롭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 대신 고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할지 몰라도 점차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또 독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은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대화하는 경험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젊었을 때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지금이라도 찾아 읽어보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명상, 봉사활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역시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고 먹이를 챙기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면 생각보다 사소한 걱정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결국 외로움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힘이 쌓여야 노년에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직장, 모임, 아이들 학교 행사 등으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은퇴와 함께 이런 연결고리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남은 건 가족, 오래된 친구,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몇몇 이웃뿐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거나 듣기 싫은 말만 반복하는 모임에 억지로 참여하다 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점점 지치고 불필요한 갈등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사람이 많아야 덜 외롭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다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외로움보다 해로운 관계가 남기는 상처가 더 깊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와 진정으로 맞는 사람들만 남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연락은 뜸했어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친구, 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주는 배우자, 또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 이런 관계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지탱해줍니다. 결국 노년의 평온은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는 대신 작은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는 관계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리하고 가까운 두세 명과만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로운 선택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남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태도는 바로 이런 자립적 자세입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온전히 서 있다면 그 관계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결국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이보다 가치 있는 관계, 의존보다 존중과 자립. 이것이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부터 늙어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개방성과 배움, 그리고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이 활기차고 표정이 생기있습니다. 70대에 들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내 손이 이렇게 예술적인 선을 그릴 줄 몰랐다고 말하며 매일 즐겁게 화실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품이 쌓이고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취미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하루의 기쁨이자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배움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꾸고 마음을 젊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호기심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과 활력을 줍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일상의 편리함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둡니다. 하지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집 근처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시장에서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사서 조리해보는 것도 다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에 빠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에 해보다니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노년은 퇴보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호기심과 배움은 나이를 잊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음을 젊게 하고 일상을 활기차게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도 열어줍니다. 노년의 삶이 단조롭지 않고 풍요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남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자기 이해와 성찰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 그동안 잊고 있던 내 감정이 떠오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서운해하는지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 짧게 일기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글로 쓰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불안했던 감정이 명확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도 차분해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이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되는 선택이나 아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마음속 응어리로 남습니다. 차분히 돌아보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억은 짐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수용할 줄 아는 태도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찰은 단순히 과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내고 싶은지 질문하다 보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내가 안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면 누군가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넓은 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급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면 후회보다는 감사와 평온이 더 크게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쌓여야 노년의 삶은 단단하게 지켜지고 흔들림 없는 평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녀와 함께 사는 대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효도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독립적인 노후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분명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생활의 리듬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생활 방식이 달라 부딪히는 갈등도 줄어들고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질병이나 사고에 취약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작은 병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독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독립은 단순히 혼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힘과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와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고 이웃, 지인, 지역 모임을 통해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안부 인사나 정기적인 모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돌봄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 복지관 프로그램,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정 횟수 응답이 없으면 즉시 방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장치지만 큰 안전망이 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주거 형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나 공동주택형 복지시설은 혼자 살되 이웃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갖지만 필요할 때 함께 모여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로움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는 구조입니다. 이는 노후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 역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되 이웃과 연결을 유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삶의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독립과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할 때 혼자의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한 자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혼자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을 떠나고 자식들마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을 마주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두려움이나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알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면 혼자의 시간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또한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사회적 안전망과 이웃과의 연결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한다면 노년은 결코 고립이 아닌 당당한 자립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채워나가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단단하다는 태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내 삶을 나답게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닌 지혜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